오늘부터는 로그 함수에 대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 함수란 어떤 함수를 로그 함수라고 합니까? 자, 우리가 이 로그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자, 로그란 무엇입니까? 이 로그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수를 모양을 지수의 꼴로 나타냈을 때 지수 부분에 있는 수를 로그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이 로그라고 하는 것이 지수하고 다른 별다른 또 어떤 새로운 개념이냐 하면 그건 아니고요. A라는 어떤 수가 있었다. 자, A라는 수를 X라고 할까요? X 또는 뭐 다른 N 이런 수. 이런 수를 여러분이 A를 밑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4는 2의 제곱이다 이거죠. 그렇죠? 16은 2의 4제곱도 될 수 있고 4의 제곱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은 여러분이 정하시고 이 부분에 자 어떤 수를 써서 n이라는 수를 표현을 했다. 이때 이 녀석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주느냐? 이것을 로그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근데 그냥 로그 그래버리면 4의 제곱과 2의 4제곱은 같으니까 이게 로그가 도대체 인지 산지 구별이 안 되겠죠. 그러면 어떤 수를 정확하게 이제 누구를 밑을 뭐로 했을 때 로그가 얼마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변 상황을 설명해주고 이것이 누구의 로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표현되면 얘를 읽으실 때 자, 이 네모라는 부분 이것은 뭡니까? 로그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그입니다. 자, 부연 설명이 좀 들어가야 되죠. 원래 이 수는 뭐였어? 그러면 n이었죠. n이라는 수의 모양을 뭐로 만들었니? 너 밑을 뭐로 선택했냐? 그러면 A. 그렇게 A를 밑으로 하는. 자, 이것이 요 표현을 읽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n이라는 수는 A의 네모 제곱입니다. 이것도 맞아요. 그런데 조금 우리가 각도를 바꿔서 자, 여기다가 초점을 맞춰주는 거죠. 자, 네모는 뭡니까? 로그입니다. n이라는 수였는데요. 밑을 a로 바꿨을 때 이때 지수 부분 로그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네모는 로그이다. 어쩌고 저쩌고 이거를 갖다가 한글로 줄줄줄줄 이렇게 써놓으면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은 대충 알아듣죠. 다른 나라 사람은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호화한다. 이것은 뭐다? 너는 로그이다. 이렇게 쓰면 얘는 얘이다. 그 다음에 이거를 좀 설명을 해줘야 되겠는데 A를 밑으로 한다 그랬으니까 이걸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가면 되겠다. 이게 A. 그 다음에 누구의 R은? 원래는 N이었어. 이렇게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은 N이라는 어떤 수에다가 A를 밑으로 한 로그를 취하면 이렇게 이제 보통 배웠습니다. 자, 그 의미가 이제 이런 의미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모양과 이 모양은 사실상 같은 모양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은 이 모양을 이 모양으로, 이 모양을 이 모양으로 자, 바꿔주는 연습을 많이 했는데요. 자, 오늘 여러분이 할 것은 뭐냐 하면 그러면 요 n이라는 녀석과 요 녀석이 자, 얘가 달라지면 얘도 다른 게 아니겠느냐. 얘가 달라지면 얘가 다른 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다가 x를 잡아놓고 x를 바꿔가면서 우리가 그 값을 조사해보면 이 녀석이 이제 y로 나오게 되면 이건 지수함수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거꾸로 이제 여기 n이라는 게 여기 y로 바뀌었죠. 이 녀석을 x로 잡아놓고 값을 집어넣어가면서 조사를 해서 여기가 뭐가 나와 이렇게 조사하는 것 이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꾸면 얘가 바뀌어지죠.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정의역, 공역을 설정해 놓은 함수처럼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x가 들어가서 나오는 값들, 요 관계를 우리가 그래프도 그리고 모두 할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 로그 함수라고 한다. 이거는 뭐라고 한다? 지수 함수라고 한다. 그럼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원래 이 네모 자리에 제가 x를 썼었는데 여기는 y를 썼죠. 그죠? 그러니까 x와 y가 서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은 서로 무슨 관계가 되느냐면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서 계산하고 얘는 거꾸로 여기다 집어넣어서 반대로 계산하니까 이것은 서로 역함수 관계가 되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로그 함수란 이렇게 생긴 함수를 우리가 로그 함수라고 한다. 그럼 간단한 그래프를 한번 지수 함수와 같이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자, 이 함수는 요렇게 생겼죠. 요렇게. 네. y축 원점 x. 그럼 로그 함수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자, 요거 바꿔볼까요? 읽어봅시다. 요 스타일대로 한번 읽어봅시다. x는 뭡니까? 로그입니다. 누굴 밑으로 하는? 누구의? y의. 그러니까 요것은 여러분이 바꿔준다면 x는 로그입니다. 2를 밑으로 하는 y에 이렇게 되죠. 그죠? 자, 여기서 x와 y를 역할을 바꾸어버리는 거죠. 네. 그럼 뭐가 되겠어요? y는 로그입니다. 2를 밑으로 하는 x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x와 y를 교환하면서 이 그래프 상에서 x에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2라는 수를 집어넣었다? 그러면 y는 4겠죠. 그죠? 그 다음에 x와 y가 이제 바뀌었으니까 자, 여기다가 4를 집어넣었다? 얘가 2가 되겠죠. 그죠? 자, 요 녀석의 그래프에서 하나를 찾아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x에 2를 집어넣으면 얘가 4가 나옵니다. 자, 요거 둘은 서로 같은 그래프고요. 얘하고 얘는 x와 y를 바꿔놓은 그래프인데 요 그래프 상에서는 x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y가 4가 나오고 여긴 거꾸로죠. x에다가 4를 집어넣으면 y가 2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자, 얘가 2,4를 지나가듯이 얘는 4,2를 지나가게 된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자세히 관찰을 해보면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인 지점을 지나가는 그런 형태의 함수가 되더라. 자, 그래서 0,1을 지나가듯이 얘는 1,0을 지나가고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래프를 우리가 무슨 그래프라고 합니까? 그러면 2를 밑으로 하는 로그의 그래프, 밑이 2인 로그 그래프라고 이제 불러주는 겁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여러 가지의 값을 대입하면서 y값을 조사를 해보시면 되는데, 자, 로그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그 태생이 지수 그래프에서부터 파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로그의 그래프를 생각을 하실 때는 어떤 지수 함수의 역함수였구나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프의 특성을 한번 관찰을 해보게 되면 지금 2의 x승의 그래프를 그려봤지만 이것이 증가함수지요. 그 y는 x에 대해 대칭을 시켰는데 이 로그 그래프도 같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밑이 2인 지수와 로그 그래프는 둘 다 뭐다? 함수의 형태가 증가하는 그래프가 되고 지수 함수가 0,1을 지나가듯이 로그 함수는 x축 선상에서 1이라는 포인트를 항상 지나가게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밑이 만약에 2분의 1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것도 한번 그래프를 살짝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밑이 2분의 1인 그래프라면 이런 형식이었죠. 이런 형식. 아래로 쭉 감소하는데 아래로 약간 볼록하고요. 0,1을 지나가고요.
이 그래프가 지나가는 포인트를 관찰해 보게 되면 마이너스 1일 때 2를 지나간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 y는 2분의 1의 x승 혹은 2의 마이너스 x승.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때 밑은 요 x로 잡았을 때 요 2분의 1이 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밑이 2분의 1인 로그 그래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로그 그래프는 y는 로그입니다. 2분의 1 x. 이런 형식이 이제 로그 그래프가 되겠죠. 여기서 이제 요 x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값들을 하나씩 대입을 해봅니다. 예를 들면 밑과 진수가 똑같을 때는 이때는 로그의 값이 1이 되겠죠. 그러니까 2분의 1 같은 경우 여기겠죠. 네. 1이 나옵니다. 이쯤 되겠죠. 2분의 1일 때 1이라는 함수값. 그 다음 x가 1이면 이때는 값이 0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통과할 겁니다. 그래서 대략 이 그래프가 지나가는 점들을 자, 요 점을 근거로 해서 찍어보게 되면 자, 마이너스 1,2를 지나가니까 2, 마이너스 1 이쯤 될 거고요. 이 점, 이 점, 이 점을 통과하는 형태.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역시 y는 x를 그렸을 때 이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형태가 나타날 겁니다. 자, 이렇듯 여러분이 가장 기본적인 이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관찰해 본 결과 특성들을 몇 가지가 알 수가 있는데요. 자, 빈칸 한번 넣어볼까요? 자, 로그 그래프는 점 1, 0, a, 1을 지나고 y축을 뭐로 한다? y축을 뭐로 한다? y축을 점근 선으로 합니다. 점점 가까워진다. 점점 가까워진다. a가 1보다 클 때 x의 값이 증가하면 y의 값도 증가한다. 단조 증가함수이다. 반대로 0과 1 사이가 되면 감소겠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y는 a의 x승과 y는 a를 밑으로 하는 x의 로그. 이것은 서로 무슨 관계이다. 자, 이 함수와 이 함수는 x와 y를 교환해서 만들었고 이것이 그래프상에서는 y는 x에 대한 대칭이다 그랬으니까 이것은 서로 무슨 함수? 역함수 관계이다. 자, 따라서 두 함수는 y는 x에 대해 대칭이다. 자, 로그 함수의 기본적인 개요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예제 문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x 대신에 이제 마이너스 x가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그래프는요, 여러분이 기본에서 출발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를 문제가 물어보거나 아니면 문제에서 그려서 문제를 풀도록 유도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y는 LOG 3x 이렇게 생긴 녀석을 일단 머릿속에서 띄우세요. 이게 어떻게 생겼습니까? 자, 밑이 1보다 큽니다. 그럼 밑이 3인 지수함수의 역함수니까 이것은 증가함수고 1,0을 지나가고 y축을 점근선으로 하고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럼 얘와 얘는 뭐가 다르냐는 거죠. 이 그래프에서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간다. 자, 이거에서 x라는 녀석을 마이너스 x로 교체를 했다. 왜? 어째서? 이렇게 하면 뭐가 되는데? 이거 배운 거죠. 뭡니까?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여기다가 3을 집어넣었을 때 1이 나오죠. 여기는 반대로 왼편에 있는 음수담을 집어넣어야 1이 나온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치가 오른쪽 왼쪽이 서로 바뀐다. 그래서 y축에 대하여 뭐다? 대칭 이동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이쪽에다 그럴까요? 밑이 3인 로그 그래프. 여기가 1입니다. 요렇게 생긴 거죠. 요런 그래프 그리실 때 여러분이 요런 것만 한번 찍어주시면 돼요. 여기는 다 똑같으니까 요런 거 하나만 살짝 찍어주세요. 3,1. 이거를 갖다가 y축에 대하여 돌려놓으니까 마이너스 1 지나가고 마이너스 3,1을 지나가는 이런 그래프가 되죠.
이 그래프는 이제 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본에서 출발합니다. 그럼 기본 그래프에 대한 형태를 내가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는 이 변형이라는 겁니다. 변형. 기껏해야 우리가 아는 그런 변형이 많이 없어요. 이런 대칭이동, 그 다음에 평행이동, 절대값을 쳤을 때 이 접는 대칭 있죠? 그런 정도. 그리고 좀 심하게 가면 가우스가 결합되는 형태. 예, 이런 정도에서 대부분 그래프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 그래프를 정확히 알고 이동을 내가 공부를 했다면 모든 그래프를 다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조금의 연습이 필요하겠지만 그런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래프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두 번째 그래프는 자, x 자리에 절대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절대값. 마찬가지죠. y는 LOG 2x에서 x라는 녀석을 요렇게 바꾼 거니까 자, 요거는 뭡니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y축에 대하여 대칭을 시키는 건데 이 대칭과 요 대칭은 좀 다르죠. 요거는 이쪽에 있는 건 이쪽, 이쪽에 있는 건 이쪽으로 오는 겁니다. 완전히 이렇게 회전한다, 180도를 돈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요건 그게 아니고요.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이 그래프에다가 물감칠을 싹 한 다음에 탁 찍는 거죠. 얘가 사라지느냐? 아닙니다. 얘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하고 얘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이 x에다가는 반드시 누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음수가 들어가야 돼요. 이 로그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다 배웠지만은 밑은 1이 아닌 양수이어야 하죠. 진수는 양수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x 자체는 음수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프가 왼쪽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녀석은 절대값이라 이거죠. 그럼 뭐 x가 음수가 되든 양수가든 다 괜찮습니다. 0만 아니면 됩니다. 여기에 물감칠을 싹 한 다음에 콱 찍어요. 그 반대쪽에 쌍둥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요. 자, 요 파란 놈이 바로 얘가 되는 겁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자, 그래서 요 녀석은 절대값이 들어가서 y축에 대한 이동이지만은 접는 데칼코마니 형식의 이동이다. 그게 조금 다르다. 자,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것은 요 그래프에서 y의 절대값이 하나 더 붙죠. 요 그래프에서 y의 절대값 하나 더 붙이게 되면 이번엔 물감칠을 이렇게 위쪽에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y의 절대값을 치게 되면 x축을 중심으로 접는 대칭이 되는데 물감칠을 이렇게 하세요. 그다음 아래로 쿡 찍어요. 그럼 이게 그래프가 이렇게 형성이 되죠. 그죠? 자, 요 세 번째 y의 절대값은 LOG 자, x절대값. 요거는 이제 요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요건 함수가 아니죠. 지난번에도 설명했습니다만 y의 절대값이 들어가면 위아래로 이렇게 찍히기 때문에 함수가 만들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해서 간단한 그래프들 몇 개를 그려봤고요. 이제 로그 함수와 지수 함수의 역함수 관계에 대해서 잠깐만 식으로 유도하는 과정을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함수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제가 복습을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역함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함수가 있을 때 원소 x가 있고요. 이쪽에 원소 y가 있어요. 이 함수가 1대1 대응일 경우에 역으로 대응하는 이런 대응 관계도 함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함수가 된다는 말의 의미는 서로 다른 x가 이렇게 있습니다. x1, x2 그럴까요? 네, x2. 자, 이것이 하나에서 둘로 뻗어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둘에서 하나로 가득한 건 괜찮은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각각의 x1, x2, 점점점 뭐 원소들에 대하여 오직 하나의 y가 대응될 때 이 함수를 우리가 함수가 된다. 각각의 x마다 오직 하나의 y가 대응될 때 이 대응 관계를 함수라고 한다. 또한
서로 다른 두 녀석은 서로 다른 두 녀석으로 대응됩니다. 이렇게. 이걸 뭐라 그랬죠? 얘가 y1, y2 이렇게 할까요? 네? 네가 다른 거면 대응하는 값도 달라. 같지 않아. 이렇게. 이걸 1대1이라는 개념이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1대1이 되고 그 다음에 치역과 공역이 완전히 같으면 1대1 대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F가 뭐일 때? 1대1 뭐? 대응일 때. 자, 1대1이라는 말과 1대1 대응은 달라요. 이 말은 1대1 and 치역과 공역이 같다. 자, 이렇게 이제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하면 1대1 대응입니다. 그러면 뭐가 존재하는데 거꾸로 이렇게 대응시키는 대응 관계도 함수의 관계를 만족하는 거야. 이런 얘기죠. 그 함수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역함수다. F라는 함수에서 나온 역함수다. F의 역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역함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일 때? 함수가 1대1 대응일 때고요. 우리가 지금 다루는 게 지수와 로그입니다만은 함수의 정의역이 요것이 어떤 경우에는 유한집합인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실수 전체인 경우도 있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하는 건 실수 전체니까 요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것이 x가 뭐 실수 전체 이런 식으로 무수히 많은 원소를 가지는 경우, 이런 경우, 네. 이런 경우, 그러면 1대1 대응이란 말은 단조 증가 또는 단조 감소, 오르락 내리락 해버리면 1대1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함수의 정의역이 실수 전체일 때는 1대1 대응이라는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자, 증가 또는 감소 함수입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수 함수의 역함수가 로그 함수다 그랬는데 역함수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y는 fx가 우리한테 주어지면 x와 y를 교환을 하고요. 그리고 y에 관하여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y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정의역이 내가 생각하는 그런 정의역, 얘가 되는지. 그런데 원래 함수에 자, 정의역과 공역이 있죠. 또는 그 안에 치역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것이 1대1 대응이라는 전제 조건 하에 역함수를 만드는 거니까 치역은 곧 공역하고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 역함수의 뭐가 되는 거다? 정의역이 되는 것이다. 자, 요렇게 이제 여러분이 공부를 하셨습니다. 자, 요 순서에 따라서 제가 역함수를 지금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거기 연습 문제 10번의 첫 번째 문제를 한번 역함수 유도하는 과정, 요걸 보여드릴게요. 자, y는 자, 2 곱하기 3의 x 마이너스 2제곱이다. 그럼 요 순서에 따라서 자, 이 함수는 분명히 이런 조건들을 만족하니까 역함수가 존재할 겁니다. 만드는 방법은 x와 y를 교환을 해요. 역으로 대응시키는 거니까 정의역과 공역의 역할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x는 2 곱하기 y 빼기 2, 이렇게. 그 다음에 요 거추장스러운 요 2라고 하는 녀석은 양변 나눈 녀석 이제 없애줍니다. 2분의 x는 3의 y 빼기 2승. 자, 그러면 이제 이 y는으로 정리하는 그 과정만 남았는데 y는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뭡니까? 그러면 얘는 이렇게 쓰는 거죠. 얘는. 그래서 y 빼기 2는 로그다 이거죠. 얘는 로그입니다. 누굴 밑으로 하는? 3을 밑으로 하는. 누구의 로그입니까? 2분의 x의 로그입니다. 그렇게 읽어주시기만 하면 이 역함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3을 밑으로 하는 2분의 x의 로그입니다. 그래서 2만 딱 하고 넘어가면 끝나는 거죠. 자, 요게 이제 역함수입니다. 그러면
이 함수의 정의역은 x라고 하는 녀석은 실수 전체고요. 공역 y가 가지는 값은 자 관찰해 보세요. 이 함수는 밑이 3인 지수함수인데 올라가는 거죠. 오른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평행 이동을 하긴 했습니다. 오른쪽으로.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x축이 점근선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고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요것은 y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자 범위가 바로 공역이면서 치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x와 y를 교환을 하면서 이제 x의 범위 얘가 이제 y의 범위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역이 뭐가 되는 겁니까? 이제 공역. 자 공역이 또는 치역이 정의역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요 두 번째 xy 교환할 때 이것이 x가 0보다 커 이렇게 이제 정의역이 설정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끝까지 따라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단 x는 0보다 크다. 이걸 써주는 게 맞지만 사실 우리가 이 로그를 다룰 때 이 진수에 대해서 기본적인 약속들을 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은 이것을 생략해도 무방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 이 제한 범위를 쓰지 않아가지고 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니까 자 이거 같은 경우는 기호에 대한 약속이 이미 있기 때문에 생략해도 관계없지만 다른 함수들은 이 정의역을 반드시 써주라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고요. 자, 두 번째 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문제까지 풀어봤고 다음은 제가 자, 평행이동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동에 대한 공부를 잠깐 해보겠는데요. 자, 구체적으로 이제 이동은 우리가 오늘 공부할 것은 평행이동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합니다. 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그 평행이동이 표현되는 방식이 다른 함수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수능이라든가 기타 모의고사에서도 이런 부분을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루는 편인데 간단하게 자, 우리 오늘 지수로고 다 할 겁니다. 자, y는 2의 x승이라는 함수가 있다. 그런데 이 함수를 자, x축 방향으로 만약에 음수 1만큼 이동을 했다. 그러면 당연히 x 대신에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y는 2에 자, 이렇게 이동을 하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죠? 이렇게. 맞습니다. 이게 모든 함수하고 이런 변형되는 형식은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수 법칙이라는 게 존재를 해가지고 이게 분할이 가능하죠. 이 함수가. 그러니까 2 곱하기 2의 x승 이렇게 분할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앞에다가 2를 곱했는데 그것은 뭐가 똑같다? 평행이동과 똑같다는 거죠. 원래 대부분의 함수는요. 앞쪽에다 뭘 곱하지 않습니까? 그럼 평행이동이 안 나와요. 예를 들어서 y는 x의 제곱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 앞에다가 2를 곱하면 y는 2 곱하기 x의 제곱이 이렇게 되는데요. 이건 그래프 자체가 이 폭 자체가 달라지는 모양 자체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평행 이동은 x 대신에 x 빼기 1 들어가게 되면은 전혀 다른 모양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y는 이제 이렇게 되겠죠. x 빼기 1의 제곱. 요게 평행 이동이죠. 요거 다른 거잖아요, 이게. 지수 함수만 유일하게 희한하게도 평행 이동이 이렇게 앞에 곱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y는 3 곱하기 2의 x승. 선생님 이거는 좀 안 맞는데요. 평행이동 아니지 않습니까? 아, 맞아요.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함수는 이 3이라는 숫자를 이제 여러분이 밑을 2로 바꾸는 작업도 할 수 있어요. 자, 3을 2의 몇 제곱으로 여러분 바꿔보세요. 한번. 선생님 우리 그거 배웠나요? 네, 배웠죠. 3이라는 수를 여러분이 2의 몇 제곱으로 바꾸는 걸 배웠죠.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분명히 1보다 조금 큰 것 같아요. 여기가 1이면 2가 되고 2면 4가 되니까 중간 어딘가 3이라는 수가 만들어지는 그런 네모 값이 존재할 겁니다. 뭔지 모르겠어요. 그걸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을 공부를 한 거죠. 그게 로그입니다. 자, 3을 2를 밑으로 하는 형식으로 나타냈을 때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로그다. 2를 밑으로 하는 3의 로그다. 그러니까 이 네모에 해당되는 게 누굽니까? 이 녀석이 바로 로그입니다. 뭘 밑으로 하는? 2를 밑으로 하는. 원래 누구를 표현하려고 했어? 그럼 3이라는 수를 표현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싹 들어가서 정리가 되면 이렇게 표현되는 거구나 라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것도 하나의 숫자지 않습니까? 그러면 x 플러스 얼마니까 이것은 y는 2의 x승을 x축 방향으로 얼만큼 움직인 겁니까? 마이너스 LOG 2, 3만큼 이동을 한 겁니다. 그게 이 앞에 3을 곱한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지수함수에서 나타나는 평행이동의 특성인 겁니다. 자, 이 지수함수는 x축 방향으로 옮기는 이런 변화가 앞에 곱하는 형식으로 변형이 될 수 있다. 그럼 거꾸로 앞쪽에 뭔가가 곱해지면 그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거다? x축 방향의 평행이동을 나타내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요건 지수함수에서의 x축 방향의 이동을 시켰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죠. 이게 다른 함수들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로그는? 이 로그라고 하는 녀석은 지수함수를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녀석이
X축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그런 특성이 있다면 로그 함수는 똑같은 내용이죠. Y축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마 비슷한 형식을 가질 겁니다. 얘 한번 관찰해 볼까요? 자, 이 녀석을 이번엔 내가 Y축 방향으로 1만큼을 움직여 보겠습니다. 그러면 보통의 경우에 y 대시에 뭐가 들어갑니까? y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1만큼 움직인 그래프가 되죠. 자, 이것은 로그 2x 1이 이동이 되니까 자, 여기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상수를 여러분이 로그의 모양으로도 바꿔줄 수가 있는데 로그 밑과 진수가 똑같을 때가 1이죠. 이렇게 이 모양과 이 모양을 같게 만들어서 얘를 결합할 수가 있어요. 그럼 뭐가 됩니까? 많이 했잖아요. 그죠? 진수끼리 뭐가 돼요? 곱이 돼요. 그러니까 Y축 방향으로 움직이는 이런 평행 이동이 로그의 연산의 특성에 따라서 이것이 X의 곱으로 나타난다. 개수로서 나타난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Y는 LOG 자, 여기다가 숫자를 아무거나 씁니다. 뭐 3X 이거 뭐냐 이거죠. 요 앞에 요 3이 곱해졌는데 이게 뭘 나타내는 거냐 이거죠. 이게 바로 Y축 방향으로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분할이 되면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이만큼이 지금 위로 움직였다는 거죠. 그 Y축 방향으로 이만큼 움직인 겁니다. 로그라는 그래프는 요 X, 진수에 있는 요 X 앞에 곱을 하면 Y축 방향에 이동이 된다. 지수 함수는 함수 전체 앞에 뭔가를 곱해놓으면 X축 방향의 이동을 의미하게 된다. 자, 이것이 다른 함수들과는 좀 다른 특성을 가지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교재를 보시면 일반적인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로그 함수에 대해서 이런 거 설명하고 있네요. 자, 일반적으로 그래서 y는 LOG 자, 밑이 a고요. 자, px-q 이렇게 되어 있고요. 플러스 r. 자, 이게 뭐냐 이거죠? 이 그래프는 요 p를 일단 묶어서 바깥쪽으로 살짝 빼주겠습니다. 자, y는 이렇게 묶어주는 거죠. x죠. x 마이너스 p분의 q 그 다음 플러스 r. 자, 이렇게 분할시켜 주시고요. 자, 요 p라고 하는 녀석이 옆으로 이제 끊어져 나가는 겁니다. 로그 a x 마이너스 p분의 q 플러스 LOG AP R. 자, 이렇게 해가지고 깔끔하게 x 앞에 개수를 1로 만들어버리면 이만큼 지금 y축 방향으로 이동을 했구나. r만큼 이동한 게 아니고요. 이만큼 이동을 했구나. x축 방향으로는 이만큼 이동을 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평행 이동을 관찰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것. 로그 그래프 같은 경우는 요 x 앞에 p가 붙어 있는 경우에 이걸 딱 보고서 선생님 x 대신에 이렇게 빼기 q 들었으니까 x축 방향으로 q만큼 이동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돼요. 요 p가 붙어 있으니까 p를 끄집어내시고 그 p란 녀석은 y축 방향으로의 이동을 나타내는 거니까 밖으로 뽑아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부분만 보시고 x축 방향으로 p분의 q y축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을 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지수 로그 함수의 이동을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 그래프를 그린 연습을 한번 해볼 겁니다. 자, 그 전에 제가 이제 한 가지 이 그래프를 그릴 때 좀 주의할 사항이 있어서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예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두 개의 그래프를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거는 지금 x의 n승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요거는 앞에 n 이렇게 내려가 있는 건데. 근데 여러분 배우실 때 선생님 이건 이렇게 내려가면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게 같은 그래프네요.
라고 하실 수 있어요. 함정에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한테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y는 로그 자, 이 x의 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봐 라고 주문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이 녀석을 2를 앞으로 내립니다. 내려가지고 우리 배운 대로 자, 2가 내려가고 이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 거니까 로그 그래프 2배 늘려서 딱 그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이 넘어가는 과정이 이렇지 않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얘가 내려가는 거 맞아요. 근데 막 내려가면 안 되고요. 밑이 양수라는 전제하에 내려가서 둘이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 그래프와 요 그래프의 차이점은 뭐냐 하면 요 x에다가는 여러분이 양수와 음수를 모두 대입해도 괜찮아요. 제곱이 있으니까. 근데 여기다가는 음수를 집어넣으면 안 되죠. 양수만 넣어야 돼요. 뭐가 달라요? 그럼 음수일 때 요건 함수값이 존재한다, 요건 하지 않는다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그럼 그 전에 배웠던 우리 로그에서 내려가는 건 뭐였어요? 그 여러분이 반쪽만 외운 거예요. 거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요, 요게 로그 공식을 쭉 설명할 때 맨 위에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면 단 x는 0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얘를 빼먹은 거죠, 여러분이. x가 0보다 크면 같은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루는 요건 함수죠, 함수. 그럼 이렇게 딱 던져주고서 그래프 그려봐 라고 했을 때는 가능한 모든 값을 다 집어넣어봐야죠. 그러니까 음수를 집어넣어서 함수값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건데 이렇게 하면 안 하는 거죠. 이게 둘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보면 요 그래프에다가는 잘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1을 집어넣으면 0이 나옵니다. 자, 2를 집어넣으면 요게 2가 나오죠. 그 다음에 4를 집어넣으면 아마 4 정도가 나올 건데요. 그거는 좀 그래프가 좀 머니까 요런 형태 그래프가 이제 그려집니다. 또한 얘만 그려지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0 되고요.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이게 2가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도 있다는 얘기죠. 이 그래프. 얘는 얘만 얘는 이거 두 개 모두 다. 자, 그래서 만약에 특별히 여러분한테 어떤 제한 조건을 걸지 않고 문제를 줬다면 이런 말이 있으면 둘은 같은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한테 자, 이거를 앞으로 내리고 싶어요.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내려가는데 이렇게 내려가야 맞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야 양음을 모두 다 집어넣는 거죠. 자, 이게 여러분이 이제 그래프를 다루다가 로그의 연산에서 이런 약속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 걸 하다가 이게 빠진 상태에서 그래프를 그려라 이렇게 해버리니까 요걸 놓치는 거죠. 요걸 절대값을 치면서 내려가 줘야 되는데 그냥 막 내려가는 거죠. 그럼 반쪽짜리 그래프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문제에서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죠. 교점의 개수가 하나밖에 안 나오고 이쪽은 생각을 안 하고 이런 식이 돼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요 n승 처리하는 요 그래프 요거 내려갈 때요. 함부로 막 내려가지 마시고요. x라는 게 양수란 조건이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검토하시고 자, 만약에 이 제곱 그래프 같은 게 내려갈 때 아무런 조건이 없다면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는 같지 않다는 걸 꼭 기억을 하시고 내려가면서 절대값을 쳐줘야 맞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것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요게 이제 3승입니다. 이게 홀수죠. 얘는 짝수고. 뭐가 달라요? 그러면 여기다가는 음수를 넣을 수 있다 없다. 음수 넣으면 홀수니까 이거 음수수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음수를 넣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얘가 그냥 이렇게 내려가도 되는 겁니다. 어차피 이렇게 던져줬다는 얘기는
x에 음수를 넣으면 안 되는 거니까 양수만 집어넣는 거니까 이거나 같다. 어차피 요거 한쪽밖에 없으니까. 자, 이럴 때 이게 가능하죠. 요건 맞습니다. 요건 잘못된 거죠. 요 차이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그래프를 그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이 참 많이 틀리는 문제라서 제가 요걸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드렸고, 자, 예제 문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한번 연습을 해볼 텐데요. 자, 로그 그래프 그리실 때 다른 것보다도 점근선을 좀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 일단 기본 그래프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y는 LOG 4x를 자,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움직여 보십시다.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게 생겼겠지요.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는 2만큼을 움직였기 때문에 플러스 2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정도만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1,0, 4,1을 지나가는 게 이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를 머릿속으로 이렇게 상상을 하세요. 이렇게. 자, 이 그래프가 있는데, 자, 이것을 왼쪽으로 한 칸, 그러니까 여기 요리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주 특징적인 이 두 점을 여러분이 근거로 해가지고 그래프를 유출을 해보는 겁니다. 한 칸, 두 칸, 여기. 그러니까 여기를 지나가는 그래프가 되고요. 그 다음 점근선도 보세요. 한 칸 올라가는데 이건 변화가 없겠죠? 그 점근선이 y축이 아니라 마이너스 1, 여기가 점근선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지나가고, 그 다음 4,1인데 한 칸 가면 3이 되겠죠. 3, 2, 4. 3,3쯤 되겠습니다. 3,3. 여기.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를 지나가는 그런 이 형태의 그래프가 될 것이다. 근데 그래프는 이제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런 형태로. 자, 요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생겼다. 자, 그래프 그릴 때, 가급적이면 이 절편을 잡아주시는 게 좋겠고요. 점근선이 있다면 반드시 점근선은 표시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자, 교점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점근선 확인해 주시고, 자, 그래프의 개형은 이거야 뭐 이제 곡선이기 때문에 뭐 엄밀하게 그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이런 형식으로 이제 어떤 기본 그래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동하는 이 방법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는 거고요. 자, 두 번째 그래프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도 기본 그래프에서 이제 출발하시면 되는데, 자, 요 27이라고 하는 것이 뭐다 했습니까? 자, 요거는 분할을 해가지고, 자, 요거 3이죠, 3. 그러니까 이거는 x 앞에 곱해진 게 결국에는 y축 방향으로 3만큼 이동하는 그런 형식의 이동이다. 그러니까 원래 그래프는 얘죠. 밑이 3인 로그 그래프를 상상을 하시면 요렇게 들어가는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요 점하고 1,0을 지나가는 요 그래프. 얘를 이제 위쪽으로 하나, 둘, 셋, 3칸 올리시면 되죠. 3,1을 3칸 올리니까 3,4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점 찍고 점 찍고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지는데 점근선에는 지금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위쪽으로 3만큼 이동했구나라는 걸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그래프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절대값이 결합된 그래프입니다. 우선 절대값 없는 형태를 먼저 그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절대값이 쳐진 것은요,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x축을 중심으로 접어 올리는 형식이다. 요걸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값을 의식하지 마시고 일단 먼저 그래프를 그리는데, 이것은 로그 그래프를 자, x축 방향으로 1만큼 움직인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죠. 자, 요 그래프가 y는 LOG 2x 그래프입니다. 자, 이것을 오른쪽으로 1만큼 이동시키니까 이게 여기를 통과할 거고요. 아마도 여기를 통과할 겁니다. 3,1 이렇게. 그 다음 점근선이 같이 움직여주니까
여기서 점근선이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형식으로 그려지겠죠. 그죠? 오른쪽으로 1만큼씩 다 이동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그 다음 여기다가 이제 절대값을 쳤는데 절대값을 치게 되면 함수의 값이 음수인 경우가 양수로 전환이 되죠. 그러니까 이 경우입니다. 이 경우. 이런 녀석들은 절대값을 치면 이게 음수잖아요. 원점보다 아래쪽이니까 음수가 될 텐데 이 부분의 그래프가 양수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접어 올라간 형식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 노란 그래프가 이쪽은 변화가 없고요. 노란 그래프가 바로 이 그래프가 되는 거죠. 자, 절대값 그래프 여러분이 처리하는 방법을 잊어버리셨다면 그 부분은 반드시 복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값, 가우스 이런 기호가 들어간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오늘은 제가 그래프를 그리는 것까지 이제 공부를 했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 그래프를 이용한 최대 최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